않는 법이라고 오죽신문과 울가먹으면서 결과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을 땅구렁 내버리는 국회의원들도 각성하라! 각성하라! 그럼 우리 철거민들은 이 나라에서 어디에 발을 붙이란 말입니까?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철거민들의 애틋하고 처참하고 참담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퍼포먼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개발보다 국민이 먼저다.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빛게 등장하세요. 개발보다 국민이 먼저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인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민주주의 역행하는 제도를 고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기커녕 기본권 강탈에 앞장서고 있는 이 세태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첫 번째, 빛게 등장하세요.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세상을 반토막내라고 권하는 위임한 정부입니다. 지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전 세계 대표들에게 어느 한 국가에서 개개인이 자유를 이어받았을 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여 자유를 지켜야 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선진국이 대한민국에서 후진 국가 개발 독립한데 공범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개발로 인해 피해본 시민들에게 빚과 소금을 못 내지어서 기본적인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성북구청장 잘 판단하고 생각을 해보아라. 너희들은 집을 공시지가로 샀느냐? 우리는 너무 억울해서 오늘 포커스를 하게 되니까. 두 번째, 빛게 등장하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성불가침인 국민의 세상과 기본권 강탈이 웬 말이냐? 찌르세요! 곧 다가올 총선이 있습니다.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자기 기본권과 재산권을 반토막내도 괜찮다고 선거에서 권한을 위임한 적은 없습니다. 기본권도 국가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게 기본인데 더군다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60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민주화 투쟁으로 이룩하고 있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빛에 등장하세요. 기본권도 못 지키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라! 지르세요!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의 재산권, 생명권, 행복주권을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60년 넘게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사적인 이익에 취하여 건설 상황과 결탁하여 민주주의 역행 성역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재산권 부분을 아직까지도 외면하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올곧게 일을 하는 거는 세계를 모두 단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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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국민들은 비가 끓는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성북구 지명대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법에 주장하세요. 민생 중심, 현장 중심, 말로만 하지 말고 기본권 침해당한 국민 피가 거꾸로 솟는다. 찍으세요. 성모구청장 이순로는 민생 중심,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우선한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삶의 현장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주민의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고 성공 국민 모두가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 국민의 세상을 반성할 때보다 깜깜하게 헌법이라니 국민을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 국민을 위하여 일하라고 뽑아주었으니 국민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만연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다섯 번째 피켓 등장하세요. 강제 철거세, 공공개발이라니 대체 수립 요구에는 개인 간의 이익이라니 장난하고 있냐? 찍으세요. 국민이 고난을 부여했을 때 국민의 민심을 헤아려야 하는데 국민은 어디로 가고 국민보다 최발이 사막 시대에 국민을 소홀히 하고 우리 세상은 네 맘대로 해도 되느나 우리는 가치와 권리를 빼앗기고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성북구청장은 일하는 구청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겠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철거민 대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서 해결해야만 인사라는 정장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고문호구역 철거민들에게 수평 이동할 수 있도록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문호구역 철거민들에게 하루속히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이상으로 퍼포먼스를 끝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와주시고요. 퍼포먼스 하여주신 우리 철거민들 진짜 연기가 빵칩니다. 너무 우리의 현실을 담아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새마을운동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재개발 사업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다 들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겪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들 시각적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싫은 게 일제 강점기 36년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나라를 빼앗겼죠? 내 부모 형제 빼앗겼죠? 내 집 빼앗겼죠? 내 재산 빼앗겼죠? 다 빼앗긴 게 처참하게 한 게 바로 일제 강점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나라를 뺏어갔습니까? 네, 다른 나라가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뺏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각적인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재개발 사업 누가 뺏어갔습니까? 다른 나라가 뺏어갔으면 그러느니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뺏어갔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을 지켜줘야 할 국가가 내 재산
안토막 내버려서 5, 60년 동안 계속 뺏어가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들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여러분들 제 입으로 말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진짜 선진국이라면 정말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거기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나도 빨리 5, 60년 전에 만들어진 경비법의 토지보상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되고 새로운 법안이 입법돼야 된다. 그거 제가 폐지하고 입법하는 거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한 줄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토막 내지 말라. 한 줄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모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투쟁하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 철거민들에게 아름다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를, 그리고 반드시 가치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력 강력투쟁 화이팅! 네, 투쟁과 대처하겠습니다. 투쟁과 대처. 투쟁가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니까 열기가 납니다. 열 같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가치가 권리는 반드시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정법의 토지보상법 때문에 우리가 지금 50년, 60년 동안 골탕 먹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누가 대변해서 우리를 구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할 수 없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겠죠. 간단한 문제도 구해주지 않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이번 총선 자기네들의 또 일상을 위해서 엉뚱한 또 법안 발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인생 속으로 돌아와서 우리 철거민들, 우리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런 사람들 구해주는 정말 일자라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지보상법은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악덕법입니다, 악덕법.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폭력적. 밥 먹고 있는데 막 끌어내요, 나가라고. 그 악덕법은 뭐냐? 말도 안 돼요. 대상 그냥 안타장 내버리는 그냥 법이에요. 그런 법을 갖고 우리
사과민들을 50년 동안 굴거먹고 있는 거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국민들 난리죠. 왜 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2%의 빌린 사람들이 7%의 이자를 내고 있어서 죽겠다고 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산에서 7% 뺏겼으면 여기 안 나왔어요. 그냥 일할 거예요. 자그마치 50%를 뺏겼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말 생색내기는 잘합니다. 코로나 3년 전에 견뎠었죠. 그때 국민들이 돈을 지을 수 없어서 사채 이자를 썼습니다. 그때 사채 이자가 막 40%, 50%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국민들의 삶도 쑥스러지고 사회문화적으로 안 되겠기에 20% 상한선을 둬서 최대 20%만 받아라. 그렇게 하고 안되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는 사고민들에게는 내 재산 50% 뺏어가는 무슨 안 좋은 법이다 이겁니다. 이런 법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권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 부액분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자체장들, 국가에서는 별로 우리를 신경을 안 쓰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거에 아랑곳 없이 우리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호성 상임 대표님이 오신 것 같은데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현천학 강변수련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 투쟁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 그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5개 대책위원회가 10월 21일부터 1차 투쟁에 이어 2차 집중투쟁을 하는 첫날입니다. 오늘은 우문동 이수대책위원회의 대책을 위해서 저희 그 전체적 투쟁 기조에 맞춰 대책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대책위원회가 사업 시행처와 시공사 그리고 인허가권 인자인 성북구청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라고 응원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정말 회개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수원지검의 제2차장이 개인 비리와 이상한 사건에 연루돼서 대구 고검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사회가 이토록 기득권 세력들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당군 이래 최대 부동산 점프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치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러한 문제를 파헤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당리당략에 휩싸여서 가진 자가 더 가지도록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단호컨대 얘기하는 것이 도무로고요. 현금 청산자들의 이 투쟁은 성북구청장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 청산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개발되기 이전에 가옥주가 개발이 되고 나서 세입자로 전락한다. 또 자기 재산이 바로 도박이 났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겪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몇 년간을 얘기하는데도 인허가권자인 성북구청장이 그 실체를 모른다면 자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정석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얼마나 웃기는 일을 벌여졌습니까? 최근에 전국 당에 내려버리는 프랜카드에 보니까 청년을 아주 우습게, 청년들의 그런 입장을 아주 정말 그 애기들처럼 대하는 웃지 못할 프랜카드를 남발했습니다.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듯 여야, 여당과 제1야당의 권력자들은 법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기 재산이 빼앗기는데도 기득권 세력과 야분한 작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 국민은 어디 가서 살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 사회적 약자들은 어디 가서 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도둑겨 안고 이러는 것이 바로 정책적 대안입니다. 법과 제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부여한 성북구청장이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가 정책적 배려를 통해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이러한 노력을 왜 성북구청장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러한 그 성북구청장의 부도덕한 행위, 불감증한 행위, 이런 것이 혹시 철거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자만 대변하는 성북구청장,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인지 개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이 사회에서 필요한 구청장은 어떤 구청장인지 다시 한번 오늘 되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무부요, 경북 청산자들의 이 절규는 성북구청장이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루아침에 그것도 이웃 사람들에게, 같이 살던 사람들에게 강제로 내쫓기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인격적 수모와 가진 온갖 모욕을 자당하고 있어요. 이거를 방조하는 성북구청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로 그 고구려 재개발 지역에서 재산과 생존권과 주거권이 유린된 그 철거민 대책은 바로 성북구청장이 나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11시에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성북구청장에게 법무부여 철거민들을 위한 그러한 요구를 진심을 담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북구청장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워라 내어라 보내는 건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지난 역사를 보면 정말 후회할 날이 많이 있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대책을 수립해 줬다면 이런 한을 맺히지 않을까 할 거예요. 제가 일례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 30일 날 당시에 성남시장 오성수 씨죠. 그 다음에 우리 분당의 사업 시행처인 한국토지공사 분당 직할사업단장 이봉우 씨입니다. 그 이봉우 씨랑 오성수 씨랑 나랑 셋이서 합의를 본 게 있어요. 그 처절한 투쟁에 분당 투쟁에서 마무리 지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어요. 1989년, 1990년도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너희들 헛소리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먼저 이주를 해라. 그때 가서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할 때 저희는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선대책 부유지를 요구했고 우리가 엄청난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분당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을 다 들어주니까 고맙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래요.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봉우 단장과 그분이 투스타 출신인데 이봉우 단장이랑 오송수 시장에게 그 말을 했어요. 아니 이 양반들아 제정신이냐. 분당 사람들에게 한을 맺히게 하고 정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긴긴 세월을 우린 길바닥에서 누워가지고 투쟁을 하면서 비가 오는 우리 하나 우리를 외쳤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인간성이 없어지고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이 뭔지 마음속에 상처를 가졌다. 그러고 나서 마당에 들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세상에 이런 상처와 고통을 주지 않고 정치인들이나 행정가가 들어줬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고맙다, 아니 무릎을 꿇고서라도 고맙다 라고 했을 텐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는 개발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고 그 전에 대책을 수립하라고 충고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이 자리에 와서 성북구청장은 이 철거민들에게 얼마나 가슴속에 한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이따위로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은 반드시 우리는 대책이 수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끊임없이 여기 올 거예요. 그리고 이승로구 총장이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펴는지 눈 뜨고 쳐다볼 거예요. 우리 철거민들에게 얼마나 가슴속에 상처를 주고 이 땅에서 행정 권위자로 정치인으로 출세를 하는 건지 그 대대로 우리가 눈을 뜨고 쳐다볼 거예요. 다시 한번 성북구청장에게 강독히 얘기하지만 이제라도 고분동 이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기를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희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 자리에 섰지만 가슴속에 끓어오른 분노는 합법을 뛰어넘어서 옛날에 했던 비합법 투쟁까지도 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우리의 요구가 일반인들에게도 피해가 줄까봐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시간에 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격려에 가름합니다. 오늘 그 연대 투쟁에 참석한 우리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성공하는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세웠어요. 그래서 재개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보좌관이 그런데 거기 의원대가리는 더 심하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안 하는 게 너무 문제입니다. 대장동 비리 여러분들 아시죠? 정상면전이 일어났고 검찰이 공소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장동 비리는 전 국민의 땅을 헛값에 보상하고 분양하여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비리 사업이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깜빡이까지 집어넣기까지 집어넣은 사람도 있고 못 집어넣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핵심 대책은 왜 이쪽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내 말에 비리를 적극하는 있다면 거기에 본 사람을 직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자체 국가는 여기 나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지자체, 행지자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민연대에 만들어진 이 고속도로의 거주재정법 대개발의 앞으로처럼 우리는 저가민들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쫓겨놈들이 지금 생겼다
만약 내몰로 하지 말고 여러분도 내몰로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방송을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한 기준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있으니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라! 솟아